여기 한국은 몹시 안전한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스페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버스를 타자마자 위험에 빠져버렸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친구와 한국인들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녀가 한국에 온 걸 후회하던 그 순간 자신에게 다가온 어떤 한국인 남성의 말을 들은 그녀는 그 즉시 충격을 받고 머리를 감싸 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서커스 공연을 하고 있는 엘레아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서커스 단원들은 스페인 전국 순회 공연을 시작으로 한 장기 유럽 공연 일정을 마무리 지었고 올해 일한 만큼 장기 휴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는 빼곡한 스케줄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아시아 국가로 여행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서커스단은 아시아 국가에서 공연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저희에게 아시아는 유일하게 가보지 못한 신비로운 곳이었거든요. 특히나 같은 단원이었던 시에라는 한국의 엄청난 팬이었고 그녀는 한국에 간다면 자신이 모든 가이드를 해주겠다며 거의 빌다시피 한국행을 주장했기에 저희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 입국과 동시에 놀랄만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일단 저희는 예기치 못한 연착으로 인해 한국 공항에 새벽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새벽의 공항은 위험할 거라는 제 편견과는 달리 인천공항은 오히려 낮과 밤이 뒤바뀐 듯한 몹시 안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일단 공항 안에는 불빛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서 늦게 도착한 여행객들을 반겨주고 있었고 최첨단 청소 로봇이나 짐꾼 로봇 등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AI 로봇들은 새벽에도 쉼없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심지어 인천공항 내에는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 시설이 놀랍도록 잘 구비되어 있어서 저희는 걸을 필요조차 없이 기계의 힘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스페인의 경우 최근 유럽에 닥친 경제적인 악재들 때문에 공항 이용객 숫자가 적은 새벽에는 전력 절약 차원에서 불빛을 모두 소등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심지어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는 공항 피크타임에도 전부 가동 중지시켜서 그저 없는 것만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공항 이용객 숫자가 적은 새벽에 마저 놀랍도록 선진적인 인프라를 아낌없이 가동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인천공항은 마치 공항이 아닌 대형 고급 호텔 로비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에라는 저희에겐 두 가지 옵션이 있다는 다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첫 번째는 인천공항 캡슐호텔 첫차 서비스를 이용해서 잠시 동안 눈을 붙이고 인천공항의 알람 서비스를 이용해서 첫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연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입국하게 된 승객들을 위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후자의 경우는 공항 제휴 택시를 이용해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저희는 그녀의 황당무계한 말을 듣고 기가 찰 따름이었고 그녀가 오랜 비행으로 인해 드디어 정신이 나가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라를 비웃으며 그렇다면 후자를 택할 테니 공항 직원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해보라는 장난을 쳤죠. 그런데 그녀가 한국인 공항 직원에게 택시 서비스를 요청하니 직원은 저희의 비행기표 시간과 연착 여부를 확인하더니 정말로 연계 택시를 직접 예약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새벽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스페인에서의 경험이 떠올라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는데요. 만약 스페인 공항에 새벽에 도착한다면 불이 꺼진 암흑 같은 공항에서 그저 공항 벤치에 앉아 아침이 밝아오길 기다려야 하거든요. 공항 택시를 이용하려고 해도 택시기사들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노려 기본 요금의 최소 5배부터 부르는 게 일반적이므로 웬만한 갑부가 아닌 이상 택시는 이용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저희가 잠들기만을 호시탐탐 기다리는 노숙인들의 끈적한 눈빛을 경계하며 불안한 휴식을 취할 뿐이죠. 그러나 한국 공항에는 노숙인은커녕 애초에 선진적인 제도로 승객들을 배려해주고 있었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 또한 새벽임에도 거리 곳곳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한국의 놀라운 야경을 보고 연신 감탄을 하기도 했는데요. 스페인은 전기세가 비싸고 치안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해가 짐과 동시에 가게들의 불빛도 전부 꺼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도시는 새벽에도 나처럼 환하고
몹시 안전해 보이더라고요. 시에라는 한국은 애초에 전력 생산 기술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한국인들은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우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한국의 경제 수준은 스페인을 압도하는 수준이기에 한국의 밤이 이렇게나 아름다울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더군요. 솔직히 그래도 아직까지는 스페인이 한국보다 근소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한국이 저희가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준 뒤부터는 그저 겸손을 되찾을 뿐이었습니다. 그간 스페인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유럽의 기술 다크호스 국가라고 생각했던 팀원들도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전부 침묵했고 그렇게 저희는 조용하게 목적지로 이동했죠. 그리고 저희는 약간의 휴식과 시차 적응을 마친 뒤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버스터미널로 향했고 버스표를 예매하기 위해 직원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시에라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깜짝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니 그녀는 웬 평범해 보이는 키오스크를 만지작거리며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대더라고요. 그리고 시에라는 키오스크를 몇 번 터치하더니 이내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키오스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귀신이라도 들린 건가 싶어 걱정이 됐습니다. 기계에 말을 걸다니 그것도 한국 키오스크의 스페인어를 사용하다니 저희는 전부 그녀가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대화 아닌 대화를 하던 그녀는 갑자기 버스 승차표 예매를 완료했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자 시에라는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의 버스 터미널에는 키오스크가 구비되어 있고 직원에게 갈 필요도 없이 이 키오스크로도 버스표를 구매할 수 있거든. 심지어 이 키오스크에는 자동 AI 통역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스페인어로 목적지를 말하면 저절로 우리가 선택 가능한 옵션들을 나열해주고 있어. 저는 그녀의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에 기가 찼고 그 즉시 키오스크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것도 저희 엄마가 크로아티아 사람이기에 전 세계에서 고작 400만 명만이 구사할 수 있다는 크로아티아어를 사용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키오스크는 정말로 제 크로아티아어를 알아듣고 제가 선택 가능한 옵션들을 나열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믿기지 않은 상황에 소름까지 돋아버렸고 분명 기계 안에 누군가 있을 거라며 이 귀신 들린 기계를 당장 깨부숴야 한다며 난동을 부리고 말았습니다. 시에라는 그런 저를 야만인 취급하며 제가 이러면 이럴수록 한국인들은 스페인을 기술도 없는 시골 국가라고 생각할 거라며 자제를 촉구했죠. 솔직히 한국에 비한다면 스페인은 그저 후진국이 맞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무튼 저는 가까스로 평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에라는 자신이 미리 휴대폰에 등록해뒀던 카드로 결제까지 마친 상태라고 말했고 휴대폰에 QR코드가 탑재된 버스표를 전송받았다면서 저희는 버스표를 가지고 다닐 필요조차 없다는 말까지 건네왔는데요. 실제로 저희는 승차표 검사조차 하지 않고 그저 다른 한국인들처럼 버스의 인식기계에 스마트폰을 스캔하는 것만으로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노인들조차 이러한 스마트폰 승차 예약을 능숙하게 해내고 대수롭지 않게 QR코드에 자신의 모바일 승차권을 스캔하고 있었는데요. 스페인에서는 노인은커녕 젊은이들조차 이러한 최신 기술을 보면 까막눈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노인들의 정보 수준에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움도 잠시 뭔가 이상했습니다. 버스기사는 출발할 때까지도 승차표 검사에는 관심조차 안 가졌을 뿐더러 버스가 출발한 뒤 몇 분이 지나고도 그저 운전에만 집중했거든요. 사실 스페인에서는 버스기사가 한눈을 판 사이에 몰래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들 때문에 자신이 원래 예매한 자리에 앉지 못해 좌석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버스기사의 주된 역할은 운전이 아닌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을 막는 거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로 스페인 버스는 혼돈 그 자체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래라면 버스기사가 운전을 하면서도 수차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표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한국인 버스기사는 그러한 검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몹시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시에라는 갑자기 버스 맨 앞에 거대한 액정을 가리키는 다소 뜬금없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거 봐.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게 무임승차지? 한국인들은 애초에 무임승차 자체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QR코드를 찍음과 동시에 버스 앞 전광판에 자리가 표시되거든. 즉 버스기사는 3초 만에 누가 무임승차를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 시스템을 보고 그제야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고, 이내 짐 보관함에 올려둔 가방과 제 손목을 줄로 묶고 잠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라는 그런 저를 마치 벌레 보듯 보더니 여긴 스페인이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로 납득이 안 됐습니다. 스페인의 고속버스에는 이동 목적이 아닌 애초부터 절도의 목적으로 탑승한 사람이 전체 승객의 10%는 될 정도로 이들은 하이에나 같은 눈빛으로 호시탐탐 승객들이 잠들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방은 반드시 옆이나 뒷사람의 손이 안 닿는 짐 보관대에 올려두고 짐과 몸을 쇠사슬이나 줄로 묶어둬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니 한국인들은 지퍼가 열린 가방을 그저 자신의 발밑에 두는 경우도 있었고, 스마트폰이나 지갑을 쥔 채 세상 모르고 잠에 든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평온한 모습에 어쩌면 한국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한국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에서 잠을 청하는 다소 대담한 행동도 해봤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있던 그때 갑자기 제 옆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시에라가 저를 밀치며 급하게 버스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두 눈을 비빌 뿐이었고, 이내 버스기사와 한국인 승객들까지 황급히 버스 밖으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익숙한 상황을 보고 지금 저희 버스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죠. 바로 버스 강도에게 차량을 탈취당한 모양이었습니다. 스페인의 고속도로에는 버스 승객들의 금품을 노리거나 혹은 버스 자체를 빼앗는 전문 조직들이 즐비한데요. 아마 저희는 재수없게도 이러한 범죄 조직을 만난 모양이었고, 저는 그 즉시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고개를 땅바닥에 쳐박고 두 손을 위로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동료들도 겁에 질려서 곧바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죠. 한국인들은 시민의식도 좋고 범죄 따위는 없는 안전한 국가라더니 저는 시에라의 말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생각에 울분의 감정이 들었고, 외국에서 모든 짐을 털리고 목숨까지 위험해진 상황에 분해서 눈물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내 아직 버스에 탑승해 있던 한국인 한 명이 다가오더니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그를 쳐다볼 뿐이었고, 그는 지금 휴게소에 도착했으니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끝으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희는 일동 어리둥절한 채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봤고, 이내 웬 버스 터미널만큼 거대한 건물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대체 뭔가 싶어 입을 벌린 채 가만히 서 있자 마침 범죄 조직이라도 본 것처럼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던 시에라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녀는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빠르게 나갔다 왔다며 여긴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말을 건네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버스기사와 한국인들이 밖으로 나갔던 이유는 전부 화장실이나 휴게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함이었고, 저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시에라에게 그간의 일을 말해줬고, 제 말을 들은 시에라는 그 자리에서 박장대소했는데요. 그녀는 미리 말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휴게소 구경도 시켜주고 음식도 사주겠다는 말을 건네더군요. 저는 음식이라는 말에 화가 완전히 풀려버렸고, 그렇게 휴게소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휴게소는 놀라웠어요. 휴게소에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캡슐 호텔을 구비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나 봤던 찜질방과 샤워실까지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스페인의 휴게소에는 캡슐 호텔은커녕 애초에 휴게소 자체가 약물거래 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졸음 때문에 휴게소에 방문한다면 오히려 휴게소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가족 단위로 휴게소에 방문한 한국인들은 찜질방 시설을 이용하고 나왔는지 새빨개진 얼굴을 닦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곳 캡슐 호텔에서 완전히 피로를 회복했는지 기지개를 켜고 있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또한 시에라의 말처럼 한국은 완전히 안전한 나라인지 휴게소 주차장 곳곳에는 차량의 창문이나 문이 열려 있고 시동까지 걸려 있는데 정작 주인은 없는 희한한 상태의 차량도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요. 시에라는 저건 도난 차량이 아니라 한국이 워낙 안전한 나머지 한국인들은 애초에 차량 문도 제대로 안 잠그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건네오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일행은 한국 휴게소에서 알감자와 떡볶이 그리고 호두과자라는 음식을 구매해서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음식이 있음에도 저희 일행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사온 음식을 건네며 한번 맛보라고 권하는 거 아니겠어요?
스페인에서는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의 당혹스러움을 느꼈는데요. 그러나 시에라는 한국은 원래 이렇다며 음식을 받고 저희의 음식도 조금씩 나눠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음식 공유는 이내 온 버스에 퍼지기 시작했고, 버스에 탄 승객들은 옆 사람과 앞뒤 사람들과 계속해서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상황에 어떤 한국인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한국어로 알 수 없는 말을 외쳤는데요. 기본적인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던 시에라는 이 남성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자는 말을 했다고 통역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처음 본 사람들과 음식 파티를 즐기는 진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런 드라마 같은 상황은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는 정말 특별하고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사람들 간의 따뜻한 마음씨가 남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사람의 자비심과 배려심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통계를 부정하기에 딱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경을 넘어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